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SM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 방송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은 체감상 거의 코로나 때 이상의 폭락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장이 오게 되면 당연히 뭐 우리 뭐 저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고 다양한 뭐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충분히 이해하고 저 또한 굉장히 좀 멘탈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좌 열어보면 답답하고 뉴스 보면 불안하고 주변에서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오늘도 사실 좀 해지 회원이 한 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흔들리면 누구나 불안할 수 있고 손실이 나면 누구나도 뭐 확정 손실은 아니지만 누구나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거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 지금은 감정으로 판단할 구간이 아니라 방향성을 보고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한번 크게 들어 올리기 전에 이런 식으로 좀 폭락을 주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지금은 코스닥이 망가지는 시장인가 재편되는 시장인가를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하반기 코스닥 3000 포인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사실 정책 모멘텀을 앞두고 있다는 소리예요. 코스닥 승강제니 하니 그런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지는데 그 이제 코스닥 승강제가 사실 하반기 핵심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중요한 정책 변화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에는 좋은 기업들도 있고, 뭐 부실 기업들도 있고, 뭐 실적 없이 테마만 있는 기업도 있고, 진짜 성장하는 기업도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게 할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코스닥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그런데 앞으로 코스닥 안에서도 이런 우량 기업이라든지 이런 성장 기업, 그리고 부실 기업을 구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더 좋게 평가를 하고 부실 기업은 시장에서 걸러내고 기관들 자금, 특히나 ETF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코스닥의 시장의 판을 다시 짜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7월부터는 부실 기업에 대한 퇴출 요건을 강화하고 7월 중에 승강제에 대한 윤곽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러면 이르면 10월부터 세그먼트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나와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정책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코스닥 하락은 우리가 손절하고 끝낼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더 담아야 될 시장이다. 저도 물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2차 매수가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건 나중에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아무튼 간에 이런 하반기 정책 패키지가 현실화될수록 부실주는 더 약해지고 코스닥의 이런 실적주들, 우량주들이 더 강해지는 이런 이제 차별화 장세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코스닥만 뭐 지금 막 풀매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런 후보군, 이런 정책 산업, 실적 성장주 중심으로 선별 매수가 유효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다 한다라고 하면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은 그 삼전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ETF 그것이 지금 수급을 갉아먹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우리 시장의 수급 쏠림의 원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코덱스 레버리지 정도는 괜찮아요. 뭐 3조 정도 이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레버리지 이런 쪽으로 몇 조씩 막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수급이 전혀 이제 코스닥 쪽으로 못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뭐 하루에만 뭐 지금 하이닉스 3전 그리고 삼전 하이닉스 뭐 ETF 들어가는 자금이 무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0조에서
100조 사이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오버해서 100조, 한 60에서 80조 정도? 요 정도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이것만 합산해봐도 그 정도는 나오거든요. 지금 전체 우리 시장의 그 고객 예탁금이 한 140, 13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절반이 지금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게 어떻게 봤을 때 지금 최근 이 코스닥의 문제였던 거고 그리고 ETF가 그 수급의 어떤 상당 부분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뭐 이게 그건 알겠는데 지금 막 계좌가 빠지고 있는데 정책이 나중에 나온다 해도 지금 더 빠지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질문 어떻게 봤을 때 현실적인 뭐 질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시장은 항상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좋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르는 게 아니고요. 좋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흔듭니다. 흔들고 겁을 줘요. 겁을 엄청 줍니다. 버틸 사람과 못 버틸 사람을 갈라놓아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팔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코스닥 승강제라든지 그리고 뭐 코스닥 세그먼트 제도, 뭐 프리미엄 세그먼트, 뭐 밸류업, 뭐 그리고 정책 자금, ETF 연계, 국민 성장 펀드 같은 이런 얘기들이 하반기에 구체화가 되게 되면 시장은 질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코스닥 왜 이렇게 빠지지? 그런데 정책이 구체화되면 질문이 바뀌어요. 그럼 어떤 코스닥 기업이 프리미엄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기업의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장비 소재 기업이 살아남을까? 어떤 기업이 코스닥 대표주가 될까? 이 질문이 시작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장에서 종목 장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만들어내는 코스닥 우량주에 대한 이런 재평가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 자, 하반기부터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7월부터 이제 3분기가 시작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 3천을 향한 뭐 세 가지 엔진이라고 표현했는데 당장에 뭐 코스닥이 3천 간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뭐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제가 말하는 3천은 숫자 자체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이런 정부와 시장이 코스닥을 다시 키우려는 이런 방향성을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코스닥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 방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의 어떤 미래 성장 산업이 코스닥에 많아요. 되게 굉장히 많아요. 제약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소재 장비, 로봇, 2차 전지, 의료기기, 화장품, 엔터, 컨텐츠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산업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코스닥에 몰려 있다. 그런데 이 시장이 계속 할인받고 부실기업 때문에 전체 신뢰도가 떨어지고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한국의 어떤 성장 기업들이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정책은 이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실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우량 기업들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성장 기업에 요런 이제 자금들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구조. 이게 하반기 코스닥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그리고 제약 바이오 특히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런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었다. 오늘 리가켄 바이오 관련해 갖고 엄청난 좀 이 투자가 들어왔어요. 어떤 투자냐? 자, 리가켄 바이오가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서 5천억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를 한다는 내용이 떴어요. 이 뉴스를 단순히 리가켄 바이오가 돈을 받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이 하반기 제약 바이오 정책에 대한 장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투자는 이 국민성장 펀드가 바이오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첫 사례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정책, 정부에 대한 이런 정책 금융, 이제는 단순히 이런 초기 벤처나 이런 작은 연구개발 지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런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뭐 이런 바이오 기업의 어떤 후기 임상, 그죠? 그리고 상업화 단계까지 자금을 넣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바이오를 단순히 이제 기대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이런 선택받은 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된다? 옥석 가리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과거의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순했거든요. 임상 기대감이 있으면 무조건 뭐 연상 뭐
더블 뭐 3연상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좋습니다. 이 말만으로도 주가가 움직였는데 최근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술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글로벌 제약사가 인정을 했는지, 후기 임상까지 갈 자금력이 있는지, 자체 개발 역량이 있는지, 정부 정책 금융에 선택할 만한 기업인지. 그래서 이번 리가켄 바이오 뉴스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국민성장펀드가 처음으로 바이오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로 리가켄 바이오가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적으로 우리가 좀 사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 있는 바이오가 아니라 이런 실체가 있는 바이오,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바이오, 수출이 있는 뭐 이런 화장품 회사들, 뭐 CDMO, 이런 AI 신약 개발, GLP-1, 뭐 비만 치료제, 요런 이제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이제 2차 전지 섹터. 지금 삼성그룹이 지금 10여 년간 이제 1,000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쪽으로도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삼성 SDI 울산 사업장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고성능 배터리 생산 거점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쨌든 배터리 2차 전지 쪽으로도 하반기에는 모멘텀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삼성 SDI가 이런 소형 배터리에 이어서 전고체 ESS 부문에서도 세계 1위를 노린다. 하여튼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쪽도 우리가 잘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럼 전고체 배터리를 할 거면 황화 리튬이라는 소재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생산을 앞두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다. 이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이런 제약 바이오 이런 일정들도 굵직굵직한 일정, 9월 WCLC 요 폐암 항암 관련 이런 임상 데이터 발표, 그리고 10월달 굉장히 큰 행사죠. 에스모 종양학 핵심 학회, 여기서도 이런 항암제 ADC 면역 항암, 뭐 여기서도 또 리가켄 바이오가 또 주목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무튼 간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뭐 선별해서 잘 사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1순위로는 뭐 프리미엄, 세그먼트 후보금, 뭐 시가총액, 실적, 지배구조, 영문 공시, 밸류업 공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시총 상위권 기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순위가 정책 산업 성장주, 반도체, 장비 소재, AI, 로봇, 바이오, 방산, 2차 전지 소재, 이런 국민 성장 펀드 관심 분야에 맞물린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공포 구간, 폭락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잘 대응을 해 놓고, 나중에 정책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가시화가 됐을 때 분할 매도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점을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적긴 했지만 빨리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섣불리 매도를 하기는 너무 아까운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종목들은 당연히 들어가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일 종목 ETF가 출시가 되고 그 자금이 그쪽으로 자금이 상당 부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영원한 건 없어요.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ETF에 대한 수급이 쉽게 되면 그동안 몰렸던 자금이 다시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은 무엇을 찾냐? 새로운 갈 곳을 찾는다. 저는 그 자금의 후보가 하반기 정책 모멘텀이 붙는 이런 코스닥, 특히나 이제 우량 코스닥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스닥 승강제라든지 뭐 이런 프리미엄 세그먼트, 뭐 밸류 프로그램, 뭐 그리고 국민 성장 펀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이제 구체화가 되게 되면 시장 자금은 결국 코스닥 안에서도 좋은 기업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하락을 단순히 공포로만 볼 게 아니라 삼전 닉스 쏠림 이후에 다음 순환매를 준비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셔야 된다.
지금의 어떤 그 외국인 기관들의 자금들도 최근 들어갔고 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힌트를 얻어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이 추가적인 하락을 주면서 요런 이제 추세까지도 무너뜨리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레버리지 2차 매수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흐름들은 몇 번 있었어요. 여기서도 의도적으로 추세를 무너뜨리는 이런 흐름들, 충분히 과거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4년도에도 나왔고 2025년도에도 나왔습니다. 이번 올해 2026년도에도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 가지만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우리가 보는 종목들이 모두 틀려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 돈이 너무 좁은 것으로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단일 종목 ETF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닥에는 일시적인 수급 공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소외가 가장 심할 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비어 있을 때 팔고 오히려 사야 되는데 수급이 다시 들어올 때는 안 산다. 거꾸로 매매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반복하는 실수거든요. 지금도 이거 다 팔고 나가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하시게 되면 또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이게 엇박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이 끝났다가 아니라 코스닥으로 돌아올 수급을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수급이 들어올 명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하반기에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시장 정말 힘들고요. 왜 빠지는지만 알면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 이유도 모르고 빠지면 공포가 되지만 이유를 알고 빠지면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코스닥 하락이 끝이 아니라 삼전닉스에 대한 쏠림 이후에 다음 순환매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뭐 계좌만 보시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하반기 시장의 어떤 방향성 함께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시장은 흔들리지만 어떤 정책의 방향성은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구간을 코스닥 우량주로 버릴 구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같이 이런 기준을 같이 잡고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즐거운 또 주말이 왔으니까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